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중심으로 한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경영학과 정동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 수업을 위한 예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지, 그 다음에 수업은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복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크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신입생 때 그랬다시피 제 발표 주제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예습과 복습이라는 주제를 들으시면 대학교에 왔는데 예습과 복습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대부분 많이들 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나 재수학원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에 오신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라면 연애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대외 활동들, 동아리,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좀 제쳐두고 수능과 내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대학교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교에 오게 된다면 이 공부 말고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전, 자격증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학 공부, 그 다음 저희가 오늘 다루는 학교 공부, 그 다음 연애나 취미에 대한 내용, 그다음 동아리 학회 같은 것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합쳐서 대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정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대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대학생활 과정에서 도대체 왜 예습과 복습까지 하면서 학교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저는 오히려 대학에 왔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을 바탕으로 한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모두의 1년은 365일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떤 활동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대학 생활의 충실도, 풍부성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학교 공부를 짧고 효율적으로 잘 해냄으로써 공모전, 자격증, 그다음 어학 공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더 풍부하게 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더 좋은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예습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예습의 목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습의 목적이라는 것은 수업을 듣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저희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선행학습과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학기나 1년 정도 먼저 앞서 나간 개념을 학습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어떤 그 내용을 수업을 듣게 되면 이거 내가 잘 공부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이거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르는 내용에 겁을 먹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소한 개념을 봤을 때 교수님이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시게 된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습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 모르는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수업에 들어간다면 그런 일들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예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서나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PPT를 먼저 보게 된다면 많이 그 내용을 차지하는,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사실 보통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수업을 듣는다면 75분 동안 일관되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개념을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중해서 딱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배우는 내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늘 수업 내용만 듣게 되는 것보다 이 한 학기의 전체적인 그런 수업 내용에서
오늘 도대체 어떤 수업 내용을 하는 것인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알고 넘어간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저는 좋은 예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습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선 학기에 배웠던 정책학의 내용인데요.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덜 다루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더 다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배웠던 그런 과정에서는 정책 과정이라는 것을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정책이 어떤 의제가 설정되고 그 다음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그 정책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다시 평가한 다음에 그걸 환류해서 다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크게 한 학기 동안 정책 과정으로서 배웠는데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하루에 수업 듣는 내용은 이런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정책 결정 단계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가 되죠. 이 이론들이. 예를 들어서 한 7주차 정도의 수업 내용에서 이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을 이 중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이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이 이 정책 과정 속에서 정책 결정 단계 속에서도 어떤 이론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간다면 교수님께 설명을 하신 거를 잘 이해를 했을 때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이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작게 본다면 점증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과는 앞뒤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모형과 회사 모형에 대한 예습을 하고 흐름 속에서 이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더 잘 알게 된다면 이 오늘 듣는 수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쓰레기통 모형이란 부분을 보게 되면 중요 단어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문제성 있는 선호, 이런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3 때 수능 응시 직전에 3달 동안 해당 수능 출제자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수업일지 저는 상상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업은 왜 가치 있는 수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해당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출제자의 수업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논리, 개념 같은 것들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수업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직접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수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단순히 중요한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 또한 해당 내용이 그 과목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떤 논리 전개가 가능해졌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수업 후에 있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상한 학생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신입생 때 경영대학에 들어왔을 때 수업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보통 15분인데 그 15분간에 다른 강의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싸면서 저분들이 왜 줄을 쓸까? 라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줄까지 서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학구열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들이 왜 줄을 쓸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교수님한테 그 수업 시간에서 조금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여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장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영어 수업이 경영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영어 수업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학우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어떤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조금 내용이 빠르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모르겠는 내용들을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 후에 여쭤보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그다음 더 정교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학구적 호기심인데 이 학구적 호기심은 진짜 그냥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교수님께 직접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에 배웠던 내용과 이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게 되면 조금 궁금한 것도 채워질 뿐더러 그런 내용들이 교수님이 출제하신 시험이나 아니면 리포트 같은 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졸 말고 박사님. 이거는 제가 중급회계 시간에 교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중급회계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이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학생 거기 고졸 친구 말고 박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고서 교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모르는 내용들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는 조금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인상 형성인데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가서 질문을 드리고 또 오늘 수업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점수 평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는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복습이 크게 세 가지의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업 직후에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어떤 같은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보는 것과 두 번째 보는 것, 세 번째 보는 것이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훨씬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봤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도 많고 또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도 잘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업 직후에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잘 판별할 수 있고 기억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직후에 중요한 내용과 교수님의 설명을 잘 정리해서 필기해 놓으면 시험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뭐였지? 라는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만큼 시험 기간을 짧게 쓸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쉴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복습하면 모르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시험 기간에 질문들을 몰아서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교수님께서 받으시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제대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습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바로 여쭤보게 되면 훨씬 더 자세히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 수업 부분에서 PPT를 조금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본 교수님들의 PPT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두 개로 형상화해 놓은 그런 스타일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줄글로 쫙 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빼먹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설명 또한 다 PPT에 적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조점을. 그래서 그런 강조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더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어 놓는 그런 PPT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키워드만 적혀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 필기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때에는 이 내용이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시험 기간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지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면 훨씬 시험 공부하기가 편한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예습은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라면, 복습은 반대로 오늘 배운 내용에서부터 이 전체 흐름까지를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수업 듣는 내용, 그 다음 한 학기 동안 어떤 흐름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저의 오늘 발표 내용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예습과 복습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